2016년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저하고 아리랑 TV에서 그 대담하신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앵커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남으로 오신 가장 직접적인 원인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뭐냐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양에 오니까 인터넷이 안 된다. 제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바로 태모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세션 1은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제 보편적인 그런 헌법적 가치관을 향해서 우리 국내의 이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정도로 우리가 더 보완하고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토의했다면 세션 2는 제가 판단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세션 2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놓고 세션 1은 대상이 남한 국민들이었다면 세션 2는 북한을 대상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런 걸 좀 토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회의하는 걸 또 이거 이 토론자를 하는 거 보니까 김태호 우리 원장님을 가운데다 놓고 이 자리는 북에서 저하고 우리 저를 앉혀놓고 이 자리는 남한에서 계시는 이재용 대사님하고 제기식 변호사님께 앉혀서 이렇게 아주 남과 북을 균형을 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또 이거 법조계에서 하는 세미나는 대단히 좀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오늘 저는 어디다 중점을 두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김정은 정권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큰 인권 문제에서 변곡점이 있었다면 바로 COI 보고서입니다. 유엔에서 COI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국제사회에 내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캠페인을 어떻게 보려고 했고 여기서 핵심이 뭐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대한 똑바른 국제적이나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정립이 없이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하고 싶은 말 이걸 이제 대단히 이제 산만하게 해왔는데 2014년도에 COI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이것을 하나의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 이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우리한테는 헌법이 있다면 앞으로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통일을 벌려나가는 데서 어떤 그런 그 기준점을 가지고 대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겠느냐라는 걸 만들어준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과 동시에 나온 COI 보고서다.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해놓은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여기 계시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님들이 어떤 것을 좀 보완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네요. 제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COI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 북한 외교가의 상황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이 어떤 시점들을 고민했고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향후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보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점은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찾는 방향에서 제가 이런 점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썼는데 이 북한이 이 COI 보고서를 만들겠다 유엔에서 먼저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을 때 가장 저도 그때 북한 외무성에 있었는데 각 부처들에다가 뭘 써내라고 했는가면 과연 유엔에서 COI 보고서 이 북한 인권 보고서와 관련한 이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와 유엔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또 유엔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들여다보니 이 다른 나라 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는 쓴 것이 있는데 그건 다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뭐 유고슬라비아에서의 그런 제노사이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사건이지 북한 인권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잡아가지고 어디까지를 정하겠는지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특별한 사건 없이 순전히 북한 인권 보고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전 역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이런 COI 보고서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이제 그래서 이건 대단히 힘들고
설사 나온다고 해더라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이다. 한 개 국가의 역사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보고서가 되겠냐 이런 지점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COI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나온 다음에 이제 COI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그때 당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충격을 받은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책임 규명 문제입니다. 여기 제가 앞에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어디다가 이제 성격을 규정하겠느냐. 근데 이걸 성격을 반인륜 범죄에다가 이제 규정했는데 유엔이란 지금까지 모든 전 세계적 인류 역사를 가지고 보면 한 개 국가의 존재 그 역사 자체가 곧 반인륜 범죄라고 규정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북한이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책임 규명 문제입니다. 책임 규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다 저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결국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가봐야 되고 실제 책임 가해자가 누군가 정확한 기록과 이게 되어야 책임 규명이 되는데 북한이 뭐 문만 딱 닫으면 이 인권 유린 상황 책임 규명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공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권 이 보호 책임을 이제 R2P 이거 규정했는데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그때 제일 먼저 관심이 게 그러면 책임 규명 가해자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제재를 가하고 더 정적으로 나가서는 이건 ICC까지 끌고 간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때 제일 먼저 그러면 책임자를 어떻게 규명하며 그들에 대한 액션을 뭘 할 거냐.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트래블밴.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 규명을 해가지고 누구를 인권유린의 가해자로 등록하고 해외여행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거냐 북한이 대단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렸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 번 아시겠지만 북한은 인권 우려 이제 그 상황에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한 북한의 몇몇 간부들이 있는데 뭐 암 진단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대부분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합니다. 근데 이 COI 보고서 나온 다음에 많은 간부들 속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해외에 이거 병치료 못 가는 거 아니냐. 해외여행 금지 같은 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여러 간부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보면서 한번 실험해 이제 봤습니다. 시험해 보니까 뭐 별로 해외여행 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이제 유엔과 미국 또 일부 나라들에서 나왔지만은 이 인권유린과 관련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는 거의 없고 핵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제 뭐 미사일 청구 뭐 그런 데서 찾아서 이제 해외여행했지만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금지였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들이 이제 나오지 않은 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ICC 여기도 제가 썼지만 ICC에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봤는데 가해자를 체포하려면 결국은 ICC에 가는 노마 이제 규정 가입한 회원국이어야 한다. 그 북한이 그 전까지도 몰랐거든요. 그걸 공부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 같은 경우, 뭐 총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나갈 때 정상회담도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하면 뭐 피노체트, 칠레 피노체트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스페인 가다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북한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마 규정 비회원국 명단을 다 뽑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찾아가지고 이제 다 뽑아서 이러이러한 나라들에 가면 이 ICC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인권 대사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정은 대사님도 인권 대사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북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거 대응하겠냐 해서 북한에도 전임 인권 대사직이 또 나왔고 이렇게 이제 막대응 조치들을 취했다. 이건 제가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 공동체가 액션을 하면 북한도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북한도 반응 안 하고 액션하면 북한도 반응한다. 이 지점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장황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북한을 방어해 주겠느냐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제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도 결국 COI 보고서 이행 과정을 보면서 북한도 많은 학습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거 지금 현재 북한이 일꾼 중인 상황 실태에 대한 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거 간단히 썼지만 이번에 나온 통일부의 이제 인권 보고서라든가 또 그다음에 한변에서도 인권 백서를 내고 있고 또 통일 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 인권 백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다 알고 있는데 우선 저는 오늘 이거 혼변의 이거 변호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이제 반인권 유린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콘텐츠도 만들고 할 때 유엔의 이제 뭐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A규약, B규약이랄까 여기에 맞추어서 많은 논고 자료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해하면 뭐 북한이 뭐 만들어낸 반동사상문화 대격법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알 권리를 이거 다치느냐 이런 건데 저는 물론 그것도 좋고 우리 여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북한의 법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만들고 있는 최근의 이 법정왕들이 북한이 이미 전에 가지고 있던 북한의 헌법이라든가 다른 일반 법들과 충돌되는 지점이 어떤 것이 있냐 이걸 이제부터 우리가 좀 많이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차이나는 첫 번째 특징은 이 법적인 분야에서 사법 문제에서 첫 번째 특징은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런 법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도 뭐 이제 뭐 한국 영화 뭐 드라마 봤다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뭐 사회안전부 포고령도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걸 공식화돼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뭐 종교의 자유라든가 뭐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게 헌법 조항에 북한 헌법을 보면 뭐 공화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단히 전 세계적인 헌법 이런 걸 보고 보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북한 헌법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충될 수 있는 법은 될수록 다 밑에다 안겨놓고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공포하겠습니다. 잡아가서 사람을 하나 보이거나 경찰에 잡아가서 두들겨 팼다 하면 뭐 언제 패겠느냐 뭐 이것도 다 있거든요 실질법에. 예.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뭐 한국 영화 드라마 봤다 하면 이거는 노동신문과 정치적인 정치단체들은 학교에서의 계도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걸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저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점들이 북한의 기존 법과 이제 뭐에 다르냐?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이하면 지금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뭐 계속 이거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김주에 머리 기르고 이러고 그러면 김일성 때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도 금연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때는 당 정치국에서 이제 담배를 피운다. 이하면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우는 그 법안에 이제 뭐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그때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리고 외국 정상 만났을 때도 이제 담배를 이제 서로 같이 앉아서 김일성이 같이 앉아 피우고 정치국에서 담배를 핀다면 김일성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정치인들도 같이 피우면서 해냈고 왜? 그걸 금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정은 때 와서는 지금 금연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병원 뭐 지하철 이런 데 절대 못 피운다. 이렇게 다 해놓고 공익광고를 하지만은 김정은만은 피우거든요. 피우고 그걸 공식적으로 아니 당 대회가 유일하게 혼자 피잖아. 다 안 피우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위법 상황이거든요. 위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북한의 법과 그다음에 이 김일성 때와 김정일 때 차이가 뭔가는 김일성 때도 자기 김정일이나 김경야 같은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서 혁명활동 도록시대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해도 북한이 지정한 법에 하면 북한에서는 중학교생은 뭐 귀로부터 몇 cm까지 머리를 기를 수도 이게 단발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김경희가 자기 딸이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때는 무조건 머리를 잘랐고 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다 교복 생활을 했는데 지금 김주애는 북한의 모든 아이들 다 머리 자르지만 오직 김주애만은 머리 이렇게 기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기존 법과 김정은과 그 자녀 기리설주만은 밖에 있잖아요. 이하면 북한의 모든 간부들은 무조건 이거 빼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이거
큰일 나는데 김정은, 이설주, 김주현을 깨지 안다라도 되는 이런 법의 예외 조항으로 만들고 이런 걸 우리가 잘 개발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이게 대단히 큰 북경 다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에 북한과 지금의 북한의 차이점은 뭔가면 북한도 이제는 핸드폰에 들어가 있고 핸드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 10여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돈을 모아서 사는 게 뭐냐? 다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같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여기서 잘만 퍼뜨려도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이걸 보고 그들의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소통과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있다. 이 점을 이거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북한과 떨어져서 이제 법정 투쟁을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겠는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최근 우리 국군포로 이제 손해배상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미국에서 원배에 가서 가는 것도 이제 저 법정 투쟁을 벌려 가지고 북한 배를 옥류해서 파출로 팔아서 150만 불 지금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의 옥류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곳에서 법정 투쟁을 하고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홀들 같은 데서 이분들에 대한 변론도 시작해서 이걸 좀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다 이거 지금 보고 있고 해외 나간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노한땡과 책임 규명의 일환으로 가해자는 오노한땡과 꼭 결국은 재판정에 나서게 될까 하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 퍼뜨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다로서는 CRI 보고서 지금 문제를 내놨는데 이거 이제 유엔에서 지난 4월달에 이제 CRI 보고서 버전 2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지금 결정하고 이제 그리고 나오고 이제 만들기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COI 보고서는 아쉽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마이클 커비와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유엔이 주도로 해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주도해서 만들겠지만 거기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콘텐츠는 우리가 이거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다가 내용을 풍부화시켜 주지 않으면 내국인들의 그 COI 보고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이거 이 내용 보충에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책임 규명 문제입니다. 책임 규명 문제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뭔가면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그 지금 통일부에서 만들고 있는 인권 보고서나 백서 내용을 보면 여기 탈북민들이 지금 4만 40명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책임 규명에서 이 사람들이 증언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우리 책임식 기록 보존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의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은 크게 하나는 그 기록과 하나는 보존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황을 그 탈북민들의 증언자를 이제 쭉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매를 맞았다. 뭐 누가 강제나한테 당했다. 상황에 대한 기술은 많은데 책임 규명을 하자면 기본 뭡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당시 그 사람은 이름이 뭐였으며 기억을 더듬어서 적어도 그 정도로 좀 더 세분화되어야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시키고 상황 개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간단한 simplified 된 서책자들로 만들어서 해외에도 보내고 북한에도 들어보내고 해서 인권 유린의 가해 기간에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거 주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북한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계층이 있거든요. 계층이 있는데 가장 핵심 있고 권력기관에서 뭐 북한에서 발산 출신이라든지 김씨라든지 가장 권력의 핵심 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런 인권 유린 기관에 보내지 않습니다. 네. 안 보내. 왜? 저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겁니다. 밑으로부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치열하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자처럼 검찰, 보위부 이런 데 가서 진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하지 앞으로 이 가해자 남북 간에 이제 통일된다 하면 그때 가해자 책임 처벌해서 진짜 인권 유린 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을 불만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왜냐면 일정한 정도 그들에게도 지금
죄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해자를 명백히 지금 찾아내고 있고 기록해서 기록보존소에 하고 있다는 걸 잘 알리는 것이 북한에서 인권유린 상황을 저는 저지하는데 일부 좀 더 나가는 이런 일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런 세미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목적은 결국은 북한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시키고 약화시켜서 결국은 북한의 인식 변화인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자유 출판, 인권 백서 이런데 우리는 좀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서방 나라들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서방 나라들의 접근법을 보면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헤어지면 우리만 이걸 알고 까지 그래서 이걸 대중적으로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 서방 나라들은 대개 기념비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자그마한 거라도.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좀 국민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소녀상 하나를 딱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곳곳에다 놔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애들도 지나가다가 엄마한테 저거 뭐지? 적어도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엄마가 저건 어떠한 일을 해서 해보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인권 유린 행위가 보편화되거든요. 유럽 나라도 대단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거 잘해요. 이거 하나씩 딱 뭐 간디산 같은 거 든다 생각하면 지나가다 미국 사람들도 저 늙은이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념비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북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고 6.25 때 이렇게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 박물관도 없잖아. 우리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죽었던 아니 저 다른 나라의 홀로코스트라든가 뭐 이런 데는 여러 인권주는 박물관 기념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책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앞장에서 있는 우리 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뭐 좀 해가지고 자그마한 기념비 같은 것도 이런 머니먼트나 메모리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주요 사람들 단계 한 곳에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결국은 이게 뭔가면 우리가 직접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북에서 온 탈북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인권유린 당하고 우리 가족들이 처형되고 지방에 쫓겨나간 걸 그 누군가가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유해주고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마음상 치유가 될 거고 다른 나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계속하면 사진도 인터넷에 나오고 가면 해외 나온 북한 사람들도 이걸 딱 사진을 명백하거든요. 긴 설명 이런 책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돼서 무너진다면 이게 꼭 책임규명이 있겠구나. 이런 좀 액션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